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골든크로스가 좀 나면서 단기 투자가 돌려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한 40만원 돌파를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3월 4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현대건설 화면 바로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선 바람 불게 되면서 이번 정권의 가장 실패자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이게 핫한 이슈가 되게 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설주가, 특히나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쉽게도 작년 7월 달에 꺾였어요. 주가가 기대감이 좀 너무 선반영됐다고 봐요. 저는 이게 대선까지 쭉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번 대선은 예전 대선 대비해서 뭐 인물 테마라든지 정책 테마가 대선 직전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대선 분위기가 안 난다 그래야 되나? 물론 그 테마주 내에서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대선 분위기가 전혀 안 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동산 정책 기대감을 해서 상승이 나왔었다가 뭐 또 최근에 또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본선거 3월 9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수요일로 이제 다가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건설주가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1년짜리 뭐 단기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연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의 어떤 개발을 위한 2040 서울 플랜 35층을 삭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서울의 뭐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뭐 최상위 법정 도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높이 제한을,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화되는 게 높이 제한을 이렇게 유연하게 바꾸는 거죠. 35층 있지 않습니까? 35층 층수 제한은 없어지지만은 용적률은 그대로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파트의 층수가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35층 층고 제한은 없었지만은 이 용적률은 그대로다라는 것은 지금 밑에 화면 아래쪽 보신 바와 같이 높게 지어야 될 곳은 높게 짓고 좀 낮게 해야 될 곳은 낮게 하게 되면서 어떤 도시 그 환경에 맞는 이런 건축물을 조성을 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서울의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건설주에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변 재개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게 되면은 압구정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그 서울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지역들 있죠. 여기 된 개발이 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좀 더 삐까뻔쩍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다가오게 되면서 부각됐던 부동산 관련된 이 업종 종목들이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 뭐 여가대 여권 후보가 될지 야권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부동산 정책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아마 야권 후보가 되게 된다라면은 뭐 좀 더 완화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권 후보도 뭐 250만 원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뭐 그와 관련된 어떤 부동산 정책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권이 이제 바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을 좀 이번에 서울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있지만은 정부,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또 이제 받쳐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이제 발을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금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서울시 2040 정책과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되게 되면서 어쨌든 건설주도 이제 앞으로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일단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정책 기대감, 정책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급도 어저께 보시면 기관 쪽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네요. 들어왔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급도 외국인들은 어쨌든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앞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상승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애플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아쉽게도 40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한번 선을 그어보자면은 이렇게 32만 원에서 36만 원 사이에 박스권, 어떤 이 박스권 흐름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박스권 흐름들 속에서 어제 골든 크로스가 좀 나면서 아마 추세가 좀 전환되지 않을까, 단기 추세가. 제가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 뭐라 그랬죠? 크로스. 상승은 골든 크로스, 하락은 데드 크로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데드 크로스 났죠? 그러면서 상당 기간 빌빌대다가 다시 32만 원대의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 났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돌려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한 40만 원 돌파를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분기점을 40만 원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 분기점은 1차 목표 주가 1차 목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애플에서 한국산 FC BJ를 쓴다고 합니다. 대만이 이제 일본 기업을 따돌렸어요. 따돌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연내 애플과 공급망 선정을 마무리하고 시제품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FCPJ 기판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리고 이제 애플과 실무진과 FCPJ 샘플을 주고받고 양산 전 초기 신뢰성 시험 통과가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애플카는 2024년도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히든 종목이 그 FCBJ 그 시설 설비 투자에 들어갔는데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애플카 출시와 거의 맞물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엔 다른 업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결국에는 이 히든 종목 회사에 FCBJ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제 7%가 넘는 이런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쪽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